네, 안녕하세요. 감독대디입니다. 랜디님의 댓글인데요. 대디님 올해 27살 된 여자입니다. 혹시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지금 1년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정말 정신병이 생기기 일보 직전이에요. 자기 잘못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게 다 내 탓이고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면서 몰아붙이는데 정말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이게 가스라이팅인 건지 아닌지 그냥 맞지 않는 건지 도대체 감이 안 잡힙니다. 지금 연락을 끊은 상태인데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가스라이팅 맞죠 이거? 제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안 만나봐서 모르겠지만 랜디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제가 보기엔 그 남자분이 랜디님을 가스라이팅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랜디님께서 아직도 그분에게 미련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지만 제 견해는 헤어지는 게 맞다. 일단 그 남자친구분의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저의 예전 경험담에 비추어봐서 왜 그분하고 헤어져야 하고 왜 가스라이팅이 확실해 보이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 생각에는 그저 흔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퍼지는 그런 흔한 용어 중에 하나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우연히 가스라이팅에 관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정신의학적으로 존재하는 증상이고 정신과 의사들도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체계적인 논문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게 제가 이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도 그동안 살면서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했더라고요. 사귀던 여자친구에게도 당했었고 알바하면서도 당했었고 뭐 일상생활에서도 당했었고 그 당시에는 그게 가스라이팅인지 몰랐죠. 왜냐면 저는 그저 좀 이상한 또라이를 만나왔구나 뭐 그 정도로만 생각했지. 그래서 앞으로 제가 실제로 살면서 겪었던 가스라이팅의 사례들을 종류별로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사전에 이 사람이 나한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건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 예방하는 법, 그 대처법 등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영상은요, 그 연애할 때 당하는 가스라이팅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일단은 가스라이팅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의미이고 왜 생겨난 말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가스라이트라는 용어가 정확히 심리적인 지배와 조종이라는 의미로 정식으로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등록된 게 2004년인데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처음 그 단어가 알려진 건 1944년에 조지 쿠커 감독이 만들었던 가스라이트라는 영화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요. 그 한 부부가 있는데 그 남편이 좀 또라이예요. 자기 부인을 본인 스스로 미쳐가고 있다라고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 주변의 상황들을 자기가 조작을 하고 연출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그 와이프가 머리를 묶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핀을 가지고 와서 잠시 내려놓고 이렇게 머리를 잡고 나서 이렇게 머리핀을 찝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남편이 재빨리 그 머리핀을 몰래 숨겨버려요. 자, 그럼 와이프는요. 머리핀이 어디 갔지? 여보, 머리핀 못 봤어요? 무슨 머리핀? 자, 이런 식으로 부인의 물건을 자꾸 잃어버리게 했다가 찾게 했다가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고 그리고 또 형광등을 일부러 깜빡깜빡거리게 조작을 해버려요. 그러면 부인이 형광등을 보면서 여보, 형광등에 깜빡깜빡거리는데 물어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남편은 태어나고 뻔뻔하게 왜? 뭐 문제 있어? 부인은 돌아버리죠. 아니 분명히 내 눈에는 깜빡깜빡거리고 있는데 남편은 멀쩡하다고 하니까 아니 여보 지금 분명히 저 등이 깜빡깜빡거리고 있잖아요. 뭐가 문제가 아니냐니. 그러면 이때부터 남편이 오히려 그 말을 트집 잡아서 부인을 공격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요즘 이상하다. 당신 요즘 미친 것 같다. 난 당신이랑 못 살겠다. 대충 어떤 건지 감이 잡히시죠. 자,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은요 그 영화에 나오는 남편처럼 계략을 짜고 습관적인 거짓말은 그냥 기본이고요. 상대방에게 허구적인 사실을 주입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은 그 말을 되받아치면서 자기가 오히려 적반하장 내면서 화를 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살면서 이런 인간들 만나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만나봤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만났던 여자친구. 제가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공부하면 할수록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너무 소름 끼치게 맞아떨어지는 그 사람이 떠올라서 공포스러울 정도예요. 왜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상황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곤란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자, 왜냐? 그 사람이 나의 손아귀에 있는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고 그 사람에게 더 권력을 강화하고 나한테 더 의존하게 만들고 싶어서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 가스라이터가 나한테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았다면은 반대로도 그 가스라이터가 나로부터 떠나게 하는 방법도 알 수 있겠죠. 자, 뭐겠어요? 그렇죠. 네가 나한테 뭔 짓을 해도 나는 너한테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을 뿐더러 관심도 없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말은 쉽죠. 왜냐면은 처음부터 누구나 이 사람이 나한테 가스라이팅을 하는구나 라고 알면은 그런 대응도 가능한 건데 근데 문제는 처음부터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정신의학자들이 만든 가스라이팅의 위험 신호들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제가 한번 봤는데 너무 종류가 많고 다양해서 제가 이걸 다 말씀드리려면은 아마 영상도 몇 시간 동안 찍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런 가스라이터 하는 인간들을 빨리 알아차리고 벗어날 수 있도록 20대 중반에
전에 뼈저리게 경험했던 저의 경험담을 들려드리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가스라이팅에 대한 위험 신호들을 소개해드리면 앞으로 여러분께서 살면서 가스라이터들에게 휘둘리게 될 가능성은 현저하게 줄 겁니다. 지금 이 영상만 보셔도요, 그 가스라이팅에 관한 책들 한 3권의 핵심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 근데 이번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만나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서 현재 유부남인 제가 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연애할 때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와이프에게도 미리 양해를 구했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20대 중반에 만나던 사람이 있었는데 저랑 성격이 정말 반대였던 게, 저는 여자친구의 사생활을 좀 존중해주는 편이었거든요. 뭐 친한 오빠들이나 뭐 친한 남사친들 뭐 다 인정해주고 뭐 만나도 뭐라고 안 그러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 여자가 나를 알기 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인간관계들을 제가 남자친구라고 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관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 싸이월드라고 있거든요. 지금의 인스타그램 같은 SNS인데 거기 미니홈피에 그 일촌평과 방명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일촌평은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한 평을 쓰는 건데 뭐 예를 들면 너무 멋진 동생, 뭐 재밌는 오빠. 그 방명록은요, 말 그대로 인사말이에요. 뭐 잘 지냈어? 뭐 어떻게 지내? 뭐 언제 한번 뭐 밥 한번 먹자. 그런 글을 쓰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저의 예고 여자 동기들이나 여자 선후배들이 저의 미니홈피에 일촌평이나 방명록을 쓰면요, 한 명 한 명 꼬치꼬치 다 물어봐. 누구냐고, 어떤 사이냐고. 그리고 그 글 쓴 사람의 미니홈피에 다 들어가 봐요. 나한테 방명록을 쓴 그 여자의 미니홈피에 들어가서 다 뒤지고 혹시나 다른 여자의 미니홈피에 내 사진이 있다. 그럼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또 가서 달래야 돼요.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뭐 처음에는 그냥 내가 워낙 유머러스하고 귀엽게 생기고 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질투하나 보다, 뭐 불안한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귀여워했었는데 너무 심해지니까 짜증나서 나중에는 제가 그 미니홈피의 방명록 일촌평 사진첩을 다 싹 다 비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냥 싸이월드 안 하고 말지 그냥. 그러면 더 난리가 나는 거야. 뭐 숨기는 거 있냐, 뭐 딴 여자 생겼냐, 뭐 아무튼 뭐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어요.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고 살았는데, 근데 한 번은 이 친구가 술자리를 간다는 거예요. 어디 가냐 했더니 뭐 홍대에 있는 아는 오빠들이 오라고 했다는 거야. 그런데 저는 술을 안 마시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워낙 술을 좋아해서 제가 다른 술자리 가는 걸 언제나 흔쾌히 허락해주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매번 같이 술을 못 마셔줘서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누구랑 술자리를 하든 뭐 상관도 없고 몇 시에 집에 가든 상관이 없는데 저의 조건은 딱 하나였어요. 뭐 집에 들어가면 연락은 해라. 뭐 새벽 4시든 5시든 괜찮으니까. 근데 그날 밤 12시가 되었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그 문자를 보냈죠. 뭐 잘 놀고 있어? 근데 답이 없어요. 1시에 또 문자했어요. 근데 또 답이 없어. 근데 새벽 3시에 제가 전화했어요. 근데 안 받아. 3시도 안 받고 4시도 안 받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리 연인 사이에 뭐 사생활을 존중해주고 자유롭게 풀어주는 스타일이라고 해도 지켜야 할 기본 예의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이성이 있는 술자리에 가서 새벽 4시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다는 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은 넘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자하고는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께서 저의 MBTI를 여쭤보시는데요. 저희가 검사하면은 INFP랑 INFJ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성격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연인 사이든 친구 사이든 뭐 직장 동료든 선만 넘지 않으면 정말 다정하게 잘 대해주는데, 그 선을 넘는 순간에 아예 얄짤없습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고 전화도 안 받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는 그날 이미 그 사람에게 마음을 접었죠. 이런 사람하고는 만날 이유가 없다. 근데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뭐 미우나 고우나 사귀던 사이였으니까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다음날에도 전화했었는데 또 안 받아요. 그 다음날에도 문자에도 답장도 없고 전화를 아예 안 받아. 이런 행동을 바로 그 가스라이팅 속에 있는 전문 용어 중에 철벽치기라고 한대요. 자기가 잘못해놓고서는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 그런 행동인데,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들키거나 지금 내가 이 사람하고 대화하면 내가 지금 불리하겠다 싶을 때 연락을 끊어버리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갑자기 일을 빵꾸 내놓고서는 잠적해버리는 그 직원 이야기 있죠. 뭐 그런 거야. 아무튼 그 사람한테 너무 정내미가 떨어져서 이제 아무런 미련도 없이 마음속에서 지워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거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딱 열흘 뒤에 그 사람에게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왔을 것 같아요? 놀라지 마세요.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미안해, 잘못했어, 우리 만나서 이야기할까? 이게 정상인데 뭐라고 왔냐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우리 내일 몇 시에 출발할까? 뒤에 웃음까지 붙여가지고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전화하니까 아무렇지 않게 여보세요 하고 받는 거야. 야,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응? 뭐가? 야, 너 지금 몰라서 묻는 거야? 왜 그러는 건데? 왜 그러냐고. 그 대화에 진전이 안 돼. 알고 보니까 그 다음날이 무슨 날이냐면요, 예전에 같이 어디 놀러 가기로 했던 그 약속했던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일 몇 시에 출발할까라고 물어본 거죠. 여러분들은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웬만하면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데 그땐 정말 머리가 삥 하면서 도대체 얘는 뭐지? 그 상식을 벗어나는 대화잖아요. 야, 너 그날은 왜 연락이 안 된 거였냐? 뭐가?
언제? 이렇게 가슴속 깊이 빡침이 올라오는데 최대한 가라앉히면서 얘기했어요. 너 저번에 홍대에 술 마시러 갔을 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날? 오빠한테 전화 안 왔었는데? 전화했었어? 내가 전화 안 했다고? 전화한 톤도 없었어. 나 그날 일찍 집에 들어갔는데? 자, 여기가 첫 번째로 가스라이터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 습관적인 거짓말. 이렇게 습관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하는데 그 사람은 살다 보면은 누구나 거짓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가스라이터의 거짓말은요, 그 일반 상식을 뛰어넘어 버려요. 거짓말을 뛰어넘어서 사람을 아예 바보로 만들어 버립니다. 굉장히 뻔뻔하고 태연하게 거짓말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 알았나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서 제가 야, 그런데 집에 들어갔는데 왜 전화 안 했었어? 오빠한테 연락이 없으니까 당연히 자는 줄 알았지. 제가 이 친구를 만나면서 가장 짜증났던 게 이거였어요. 그 태연한 거짓말.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 자기 전에 통화를 해요. 나 이제 잔다고. 잘 자 하고 이제 서로 인사하고 끊었는데 10분 뒤에 문자가 왔어요. 야, 오빠 일찍 잔대. 조금 있다가 줄리아나 콜? 줄리아나. 그러니까 친구한테 문자한다는 걸 저한테 잘못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되잖아. 줄리아나 가고 싶었다고. 자, 그런데 끝까지 자기가 보낸 문자가 아니래. 누가 자기를 모함해서 오빠한테 그런 문자 보낸 거라고. 아무튼 이런 식이에요. 그 습관적인 거짓말이 너무 심한 거. 아무튼 다시 이야기를 돌려서요, 제가 화를 냈어요. 나랑 지금 장난치냐고. 그런데 왜 그렇게 자기한테 화를 내니?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아니,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여자가 있는 술자리에 갔는데 잠수 타고 열흘 뒤에 문자가 온다면 너 나 계속 만날 거니? 아니, 나는 그런 상황 절대 안 만들지. 너가 한 게 그 행동이라고. 몇 번을 얘기해. 나 그날 일찍 집에 들어갔다고. 야, 그런데 왜 열흘 동안 연락 안 했어? 아니, 그러는 오빠는 왜 열흘 동안 연락 안 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있으니까 지금부터가 대박이에요. 지금부터가 진짜 가스라이팅의 시작입니다. 기가 막혀. 지금 나 의심한다는 거지? 지금 의심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네 행동이 맞다는 거야? 그래? 알았어. 사과할게. 그럼 사과하면 되지. 근데 그 전에 조건이 있어. 지금 당장 오빠 싸이월드 비밀번호 알려줘봐. 아니, 지금 여기서 싸이월드 비밀번호가 왜 나오는 거야? 왜? 말 못하겠어? 하긴 뭐 숨기는 게 있나 보지?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싸이월드 비밀번호 얘기가 왜 나오냐고. 이것 봐, 숨기는 게 있네. 뭐 찔려? 저 웬만하면 말싸움에서 안 지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난생 처음 당해보는 공격 스타일이라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참네, 자기도 캥기는 게 있으면서 지금 누가 누구를 의심한다는 거야? 알았어, 싸이 비번 줄게. 지금 당장 들어가 봐.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됐어. 이미 캥기는 건 다 지워버렸겠지. 얼마 전에 싹 다 비공개했잖아. 그치? 누굴 바보로 알아? 더 이상 대화했다가는 이제 쌍욕 나올 것 같아서 최대한 차분하게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나라. 이제 연락하지 말자 하고 이제 끊고 이제 헤어졌어요. 자, 여기에서 연애할 때 가스라이터의 두 번째와 세 번째 특징이 한 번에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사과는 하되 조건이 붙습니다. 사과할게. 사과할 테니까 조건이 있어. 싸이 비번 줘봐. 이렇게 가스라이터 하는 애들은요, 자기가 얻는 게 있을 때만 사과합니다. 그 법정에서 나온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사죄하는 척 한다든가 뭐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일시적인 사과를 하는데, 잘 보면요, 사과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그 신구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 이혼 조정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는데, 지금 두 분께서 아무리 보고 싶지 않다고 해도 3주 뒤에 뵙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요, 아내가 남편 몰래 바람을 핀 거예요.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한다는 말이, 내가 바람 피워서 미안한데 하지만 당신이 나한테 더 잘했더라면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겠어? 그니까 당신도 나한테 사과해. 뭐 이런 식인 거죠. 세 번째는 무책임하고 남탓만 합니다. 자, 이렇게 가스라이터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렇게 항상 남탓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는 정상이고 그 다른 사람들이 다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행동은 자기가 보기에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행동을 모면하려고 잠수 타고 거짓말하고 오히려 저를 바보로 만들고 나쁜 놈 만들어서 몰아가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헤어지기로 하고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부터 계속 저한테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는 거죠. 전 다 씹었어요. 근데 계속 밤새 문자가 오는 거야. 문자 내용도 뭐 잘못됐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런 내용은 절대 없고, 지금 정말 헤어지자는 거야? 정말 끝내려고? 이런 내용의 문자만 계속 보내요. 거의 일주일 내내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런 행동도 가스라이터의 행동 양식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네 번째, 연애할 때 가스라이터의 특징이 나오는데 바로 후버링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좀 멀어진다 싶을 때 다시 나한테 흡입하려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가스라이터 애들은 자기가 버림받을 것 같다 싶으면 이렇게 달라붙는 작업에 들어가요. 자, 이런 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거래요. 버림받는 거. 자, 왜냐면 자기애가 다치거든요. 자, 이들에게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는데 바로 관심 욕구라고, 끊임없이 자기의 허전함을 채워줄 상대방을 찾습니다. 근데 그렇게 매달리다가도 자기에게 관심을 쏟는 다른 대상이 나타나는 순간 그 사람을 완전히 확 버린대요. 근데 실제로 그 친구가 그렇게 한 달 동안 저한테 매달리더니 갑자기 뚝 연락이 끊겼는데, 그 친구의 싸이월드에 가보니까 남자친구가 생겼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했음에도 이렇게 상대방이 후벌링을 했을 때 꽤 많이 흔들리거나 다시 받아주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받아주면 안 돼요. 무조건 헤어져야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것도 말이 쉽지, 그 사랑했던 사람을 그렇게 한 번에 냉정하게 끊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혹시 지금 만나시는 분과 헤어지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과연 내가 배운 게 뭔지, 그 5년 뒤에 10년 뒤에 그 사람과 함께하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는다면요, 당장 그 사람과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욕구 또한 충족이 되고 있는지도 한번 보세요. 그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들어주는지, 그 사람 앞에서는 온전히 나의 모습이 나오는지, 나를 존중해 주는지, 그런 것들이 충족이 안 된다면요, 바로 헤어져야 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의 외모가 너무 내 스타일이라서, 혹은 그 사람과의 그 육체적 관계가 너무 좋아서 못 헤어지겠다. 그렇게 매번 무시당하고 가스라이팅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너무 좋아서 못 헤어지겠다, 그러면 할 말은 없어요. 그것도 본인의 선택이니까 판단은 여러분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고.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가스라이터하는 애인의 가장 큰 특징 4가지. 첫 번째는 습관적인 거짓말, 두 번째는 조건부의 사과, 세 번째는 무책임한 남 탓, 네 번째는 후벌링. 이것을 잘 기억하셨다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서 이런 느낌들이 있다, 그러면 현명하고 냉정하게 앞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일상 속에 만나는 지인이나 친구 혹은 가족, 그런 존재로부터의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특징, 이상 징후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